안녕하세요. 그루잠입니다. 오늘은 실기 기출문제 19번째 시간 신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규준 제작 시 확률 표직 방법 세 가지는 단군 층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선 표집, 군집 표집, 층화 표집, 개는 체계적 표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 문제라기보단 표집 절차 오류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표집 절차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는 표집 오류 완절면이었습니다. 완절면. 이제 완은 완곡화 하는 거죠. 정규 분포에 가까울 때 자료 분포가 그럴 때 이제 다듬어서 완곡하게 다듬는 거라고 그랬죠. 자료를 더하거나 빼는 것. 절미법. 꼬리를 자르는 거죠. 편포에 꼬리를 자른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극단치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꼬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 면적 환산법은 Z값. 네, Z값을 이제 찾아내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면적 환산법이었습니다. 다음,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 세 가지. 측정 오차는 표준 중감이었어요. 표준 증감. 그래서 검사를 표준화 하는 거죠. 네, 표준화된 검사 사용하고 증가, 문항수를 증가시킨다, 늘린다. 그리고 감소, 문항을 감소시키는데 어떤 문항이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문항을 제거한다. 그래서 측정 오차, 표준 증감. 다음, 지필검사나 평정검사 시 필요한 면접이나 관찰 과정에서 검사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 유형은 이건 평정오차죠. 위에는 측정오차고 이거는 이제 평정오차, 후관중 논리라고 했습니다. 후관중 논리, 후광효과, 후광효과 오차죠. 관용오차, 중앙집중오차, 논리적 오차. 그래서 후광효과라는 것은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특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한 가지가 좋아 보이면 다른 것도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게 이제 후광효과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오차가 생길 수 있고, 관용의 오차는 너그러운 거죠. 네, 좋게 보는 거. 그래서 좋게 평정하려는 경향. 중앙집중 오차는 이게 극단 값에 대해서 평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중앙에 응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중앙집중 경향. 논리적 오차는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네,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이제 논리적 오차. 다음,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네, 검사 점수에 별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개인의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 네, 이거는 이제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독특검사, 수정, 이기연마. 네, 독특검사. 개인의 독특한 특성이죠.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수정, 이기연마. 특수한 검사 과제에 대한 이해력. 특정한 검사 자료를 다루는 기교나 기술. 특수한 기능이 포함된 분야에서의 연습 정도. 특정한 검사에 대한 순간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독특검사, 수정, 이기연마. 그 다음 일반 검사도 있었죠. 일반 검사는 뭐였죠? 일반 검사 할 때 동건이 P가 요긴하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일반 검사는 검사의 점수에 별량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반 검사,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이었죠. 일시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은 동건이 P 요긴하다. 그래서 동기, 건강이죠. 그러니까 수검자의 동기, 수검자의 건강, 동건이 피로, 수검자의 피로. 그 다음에 검사 요령이었어요. 긴장, 정서적 긴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심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 변인과 수검자 변인 중 강화, 기대,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먼저 강화 효과는 이제 행동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검사자가 그 수검자에게 뭔가 물질적인 혹은 언어적, 비언어적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게 강화 효과. 그리고 기대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의 수행이나 지금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오죠. 왜 이럴까요? 수행이나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기대 효과가 되겠고, 코칭 효과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에 대해서 설명, 지시, 지도, 조언과 같은 코칭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코칭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동일명의 유사한 심리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그러니까 검사가 동일한 이름인데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검사 실시의 기간 차이가 때문일 수도 있고, 시행 절차 때문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검사 치르는 환경이 달라서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수검자의 속성, 이제 신체적, 심리적 속성이 이제 변화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문항 반응 수나 문항의 난이도가 두 검사가 서로 달라서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중 경향 척도인 대표값. 대표값은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죠. 감사합니다. 평중빈, 평균, 중앙값, 최빈값. 마지막 부정적인 심리 검사 결과가 나온 내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네, 이것은 부정 결과 해충 비교문. 부정 결과 해충 비교문이었죠. 그래서 해석, 적절한 해석을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충격받지 않도록 정서적 반응을 고려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 교육이나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되죠. 내담자의 문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도록 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데에 이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신뢰도 들어가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직업심리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네,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신뢰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답안 작성을 해볼게요. 신뢰도라는 것은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수죠. 타당도는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수, 신뢰도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수.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나타나고요. 이제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오차를 줄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오차가 적으니까 결과가 일관되게 이제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차가 클수록 그 차이를 일관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개인차가 작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개인차와 측정 오차, 신뢰도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표본의 동질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표본이 서로 동질할 때, 그럴 때 결과가 일관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표본의 동질성은 이제 신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신뢰도는 추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필기 시험에서 공부를 하셨다시피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빠르게 살펴보고 답안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하고 재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그래서 동일 검사를 동일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한 결과 점수를 가지고 그 결과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첫 번째 검사할 때랑 두 번째 검사할 때
얼마나 일관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를 안정성 계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 효과라는 것은 처음 검사를 할 때랑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검사했던 내용을 일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게 기억 효과. 성숙 효과는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하기까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검자가 성장을 하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특히 어린이 대상으로 검사를 할 때 기간이 길 경우, 중간 기간이 길 경우 성숙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응 민감성도 첫 번째 검사를 하고 나서 두 번째 검사를 할 때 첫 번째 검사했던 경험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검사 반응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반응 민감성. 그 다음 동형 검사 신뢰도는 동형, 같은 형태의 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개발한 검사랑 같은 형태의 검사, 동형 검사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형 검사를 가지고 이제 두 검사가 동등한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성 계수, 동형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형 검사 신뢰도의 신뢰도 계수는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다음 반분 신뢰도, 반으로 잘랐다고 해서 반분 신뢰도죠. 반으로 잘랐다. 검사를 둘로 쪼개서 두 개의 검사로 검증합니다. 네, 이 검사는 우선 이제 수검자는 검사를 실시를 하고 실시를 하고 나서 검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의 검사로 검증할 때 이제 반으로 나눠서 검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하나의 검사를 반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눠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내적 합치도 계수라고 합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 네,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후양분법은 검사를 전후, 앞뒤로 자르는 거예요.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자르고 5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검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후양분법은 문항수가 적고 난이도 분포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 전후양분법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문항이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전반부, 후반부 잘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점점 갈수록 문항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전후양분법을 쓰면 이제 신뢰도가 검증을 하기가 어렵겠죠. 앞에는 쉽고 뒤에는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기후양분법 보시면 기후는 이제 홀짝이에요. 홀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기가 홀수의 의미고 우가 짝이란 의미지요. 그래서 기후양분법 홀짝으로 나누는 거. 1번은 이제 이쪽 검사, 2번은 오른쪽 검사, 3번은 왼쪽 검사, 4번은 오른쪽 검사 이런 식으로 홀짝으로 나눠서 이제 두 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에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문항수가 많은 경우에 많고 난이도 순으로 문항이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홀짝으로 나누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임의적 짝짓기. 짝진 임의 배치법. 문항의 난이도와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를 기초로 3포도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포도라는 것은 이제 X축, Y축 이렇게 평면에 점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항의 난이도가 가로축, 그리고 문항과 총점 간 상관계수가 이제 Y좌표라고 해봅시다. 상관계수.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평면에 점을 찍는 거죠. 난이도가, 그러니까 문항 총점 간 상관 계수라는 건 해당 문항의 점수와 총점 간에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가 문항 총점 간 상관 계수예요. 해당 문항의 점수와 총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가 나오잖아요. 상관계수가. 그럼 그 상관계수의 수치는 이제 y좌표가 되는 거고, 문항의 난이도는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은 예를 들어 난이도가 높고 상관이 낮다라고 하면 여기에 찍힐 것이고, 뭐 2번 문항은 문항의 난이도는 낮은데 문항 총점간 상관은 높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 평면에다가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삼포도예요.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는 그림이죠. 이게 삼포도인데 여기서 근처에 있는 두 개씩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근처에 있는 거를 이렇게 묶어요. 묶으면은 두 개씩 짝이 되죠. 그럼 이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얘는 1번 검사, 얘는 2번 검사, 얘는 1번 검사, 얘는 2번 검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검사를 나누는 방식. 왜냐면은 이게 비슷한 위치끼리 묶었으니까 검사 문항이 비슷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항 두 개를 묶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검증하는 방식, 상관을 확인하는 방식. 이게 임의적 짝짓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신뢰도가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문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한번 정답을 작성해 볼까요?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는 요거였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반동검이요. 반동검. 신뢰도는 반동검. 반분 신뢰도. 검사 전체 문항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개의 검사로 나눈 후에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네, 이게 반분 신뢰도. 다음 동형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수검자에게 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형의 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해서 얻은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네, 내용은 이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동검, 신뢰도는 반동검이고 동동간두. 네. 신뢰도 반동검, 동동간두. 신뢰도 반동검, 동동간두. 네. 여러분 귀에 익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반동검은 아시겠죠? 그래서 반동검인데 반이면 반분 신뢰도는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두 개 가지고 상관을 확인하는 거라고 했죠. 이건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동이에요. 동일한 수검자에게 동형의 검사를 실시해서 두 검사 간의 상관. 그리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동간두.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2번 실시. 동동간두. 네.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수검자에게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실시. 그래서 반동검, 동동간두. 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5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근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신뢰도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네, 한번 답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 작성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개인차. 개인차는 우리 아까 내용 같이 공부할 때 살펴봤습니다. 이제 개인차가 클수록 신뢰도 계수가 커진다고 했었죠. 네. 개인차가 작을 때랑 비교해 보면 개인차가 작을 때보다 클 때 결과가 그 차이를 일관되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크면은 검사 점수 이제 별량도 커지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커집니다. 그리고 신뢰도 추정 방법도
이제 추정 방법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신뢰도 추정 방법에 따라서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 계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문항수. 문항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대체로 커진다 그랬죠. 네, 대체로.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커진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개발할 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문항을 여러 번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네, 약간의 워딩만 바꿔서. 그래서 심리검사 좀 긴 거 하실 때 보면 비슷한 문항이 좀 반복돼서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문항 반응수. 반응수는 이제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신뢰도가 계속 커집니다. 네. 그래서 뭐 보통 5개에서 7개, 5에서 7이라고 하는데, 네.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신뢰도가 커지니까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검사 유형. 속도 검사의 경우, 속도 검사, 역량 검사가 있잖아요. 속도 검사의 경우에는 응답 시간이 부족해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신뢰도 영향. 개추문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개추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유가 누구냐? 이제 유재석이죠. 네. 유재석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제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추문이 있어가지고 개추문 반유 신뢰도 영향, 개추문 반유 신뢰도 영향.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암기를 위해서 뭐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추문 반유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 네, 넘어갈게요.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고, 방금 전에는 이제 신뢰도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이번에는 신뢰도 중에서도 신뢰도 추정 방법 3가지 중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답안 작성으로. 네.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 3가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돼요. 기억 효과. 기억이 나는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2번의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수검자는 첫 번째 실시한 검사 내용을 기억해서 2번째 검사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 효과. 성숙 효과. 이건 좀 반대죠. 2번의 검사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 경우에는 수검자의 속성 및 특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린이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이는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속성 특성이 빠르게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성숙 효과. 다음 반응 민감성. 검사를 치르는 경험이 후속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첫 번째 검사 경험이 2번째 검사 응답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경험이. 이제 반응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환경적 요인의 변화. 2번의 검사 사이에 물리적, 상황적 환경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차이는 수검자의 응답에 영향을 주어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유사 문제 보시면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조금 다르죠. 단점 4가지를 쓰래요. 단점도 똑같습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우선 이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응 민감성까지는 똑같고 마지막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라고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이제 2번 실시를 해야 되고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를 해야 하니까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네, 이렇게 단점에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우선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기숙이 재검받고 반환하래요. 뭘 반환하래요?
월급이라고 할까요? 보험료라고 할까요? 네, 기숙이 재검받고 보험료 반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 너무 걸지 마라. 10이 너무 걸지 마라. 이거는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이거 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 기수기, 기억 효과, 성숙 효과, 반환, 반응 민감성, 환경적 요인의 변화. 네, 기억, 성숙, 반응 민감성, 환경적 요인.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는데, 네, 재검받고 보험료 반환에 시비 걸지 말고, 시비는 시간과 비용. 네, 시간과 비용. 그래서 기수기 반 시비 시간 비용 더 많이 소요된다. 기수기 재검받고 반환에 시비 걸지 말고. 네, 또 민망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검사 재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조건 3가지를 쓰시오. 네, 바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신뢰도 추정할 때 충족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검사와 재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겠죠. 네,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사이에 어떤 학습 활동이 두 번째 검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측정 내용 자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지 않아야 하겠죠. 네, 마지막, 첫 번째 검사 경험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반응 민감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3번은. 네. 그리고 1번은 어떻게 보면 기억 효과나 성숙 효과랑 좀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숙 효과랑도 직접적이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성숙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내담자 특성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학습 활동으로 인해서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검사 재검사 신뢰도, 영향을 주는 요인, 기수기 재검받고 반환해, 그리고 단점으로는 12까지였죠. 그런데 이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수기 재검받을 때 활동 내시경 해야 돼. 네. 재검할 때 해야 하는 것, 재검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활동 내시경. 자, 학습 활동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두 번째 검사에. 내시경에서 내용이죠. 내용 자체, 측정 내용은 시간이 경과해도 변하면 안 된다. 내용, 활동, 측정 내용, 경험이죠. 검사 경험이 두 번째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재검해야 돼. 활동 내시경 해야 돼. 그래서 학습 활동, 측정 내용, 검사 경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반분 신뢰도. 네, 우리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반분 신뢰도 3가지 방법. 그래서 전후양분법, 기후양분법, 임의적 짝짓기. 이렇게 3가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후양분법. 전체 검사를 문항 순서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눴죠. 딱 반 잘라서. 그리고 그 2개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상관계수라고 하면 이제 상관관계를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양분법 살펴봤고, 그 다음 기후양분법을 봤었죠. 전체 검사를 문항 번호에 따라서 홀짝으로 나누고, 홀수는 1번 검사, 짝수는 2번 검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방법. 기후양분법. 마지막 임의적 짝짓기법은 짝진 임의 배치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전체 검사를 문항의 난이도를 한 축으로 하고, 또 다른 축은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다른 한 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X축, Y축 그어서 난이도와 이 상관계수
두 개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각 문항에 점을 찍고 이제 근처에 있는 것, 이게 세 개죠.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두 개씩 이렇게 묶고 하나씩 이렇게 분리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두 검사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법.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뢰도에 관한 문제들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타당도에 관한 문제들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참 이제 꾸준함에 대해서 네, 제가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믿고 같이 공부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힘내셔서 네, 반드시 복습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